오라클입니다. 네. 네, 미국과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틱톡의 매각 시한도 3개월 연장이 돼서 12월 16일까지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투자자들이 8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만 중국 주주가 소유를 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틱톡 미국 사업은 오라클, 실버레이크 등을 포함한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통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핵심 기술인 추천 알고리즘도 미국 라이센스를 받아서 별도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미국이 통제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도 오라클은 지금의 클라우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라클은 수년 전부터 틱톡에 미국 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는데요. 간밤 이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오라클 주가가 장중 약 5%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국 틱톡의 소유권은 분산이 됐지만은 실질적인 운영과 그리고 또 핵심 기술은 오라클이 장악을 하게 된 셈인데요. 앞으로 오라클의 행보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또 오라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국과 중국의 틱톡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오라클이 매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안정적인 수익으로 따지면은 네. 원래 오라클 기존 사업부들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물론 이제 틱톡의 어떤 광고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속 따박따박 꽂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요 사업부 중 하나를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라클이 오히려 B2C 사업을 잘 안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B2C 전면에 좀 나설 수 있는 측면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더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틱톡을 통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의 틱톡은 중국의 영향력 그냥 그 자체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유저 중 하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힘으로 많이 대통령이 특히 1기 때 됐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SNS의 파워를 절실하게 잘 알고 있고 그만큼 SNS 중독자입니다. 근데 네, 이제 맞아요. 그런 안 자잖아요. 그쵸. 뭐 본인이 직접 다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 비중이 줄었겠죠. 치는 것 같아요. 또 막 대문자를 많이 쓰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 핸드폰에 확실히 깔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남의 폰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만큼 SNS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도드라지고 있는 게 SNS 핵심 오너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당선 주자 혹은 이제 본인의 정책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점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나마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기관들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틱톡 같은 기업들은 중국이 말 그대로 개입을 하려고 하면 왜 못하냐? 라는 관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트댄스가 뭐 본사는 이제 싱가포르에 로케이션도 있고 막 이런 회사였지만 사실상은 이제 그냥 간접 지배 형태를 위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로케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우인이라는 이제 중국 사업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우인에 대한 통제가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틱톡이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이건 근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의 SNS 재벌들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네. 막을 수가 없는데 계속 사람들은 좋아하고 퍼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통제력을 갖게 됐다라는 면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내부의 SNS 관련 기업들의 어떤 인지도 혹은 이제 파워가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라클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오라클도 이제 틱톡 관련 사업부를 키우긴 하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뭐 중국이 여기다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매출을 획득하는 면도 뭐 추후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적인 매출들을 장기적으로 그냥 고정 고객으로서 확보했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은 있고요. 다만 틱톡 자체가 유저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대비해서는 미국이 통제하진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속을 탈 수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쇼츠를 도입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틱톡을 잡으려고였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틱톡 잡으려고였고, 네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팔로워의 규모나 이 마켓의 규모나 틱톡이 아직까지도 성장세가 더 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당분간 틱톡을 확보했던 그 가격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매출 파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을 할까요? 틱톡 계정이 오피셜 계정이 제가 있는지까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사실 틱톡에서 워낙 이제 많이 짤로는 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본인에게 친화적인 인물이 틱톡의 오너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SNS 내부에서도 통제되는 언어들, 워딩들이 있어요. 네. 통제되는 것들에 대한 코딩들이 있는데 그 코딩에 대한 제한을 오너가 해제해 줄 수 있느냐 혹은 해제해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노출 빈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중국이 통제하는 거랑 똑같은 로지가 아닌가요? 중국은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네. 상대방에게 비난이 될 수 있는 걸 뭐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중국은 자국의 뭐 정치적 관련된 거는 검색이 그쵸.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들이 분명히 이제 중국은 아예 적극적 개입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너가 적극적 개입을 했다가는 또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떤 SNS에서는 관세라는 워딩 자체가 노출 빈도를 높지 않게 설정하는 AI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관련된 키워딩을 전부 다 막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부에 해가 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네. 이게 오라클은 그러면 되게 저는 이거 같아요. 항상 아까도 좀 전에 네. 우리 외자클럽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B2C를 거의 안 한 기업인데 네네네. 이걸 하게 되면 거의 클라우드 매출은 B2B이지만 네. 틱톡을 통해서 거의 이제 B2C에 가까워지는 그쵸. 그런 컨셉이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될 수도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중한테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오라클도. 왜냐하면은 AI라는 어떤 무기 자체는 이제 본인들의 엔진도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네. 그 고객 클라이언트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도 다 이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들이 또 다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업으로서 일반인과도 접촉을 닿을 수 있는 루트가 반드시 좀 필요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가지고 XAI를 도입시키면서 그런 장벽을 내려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그런 포인트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한 몇 년까지는 안 갈 거고 한 1년 반 정도 이내로 틱톡을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AI 창구로서도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라클은 안 좋은 뉴스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SNS에 대한 오너가 네. 어떤 적극적이든 좀 비적극적이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걸 승인을 해주니까 원한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원치 않았더라면 승인을 안 해줬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주가의 흐름으로 좀 되돌아가 본다라면은 골드만삭스가 TP를 기존 195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 조정, 대폭 상향 조정을 네. 했는데요. 틱톡까지 품는다라면 하이브리드 빅테크로 변신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 고점이 345달러고 현재 주가가 약 308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TP의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TP를 보면은 저점은 약 190달러, 최고 TP는 한 41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골드만은 한 중간 정도인 310달러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 주가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주가의 대폭 상향 조정한 거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오라클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를 몰고 있는데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입장을 견지하실 수 있나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만약에 AI 랠리가 장기적으로 가다가 뭐 무너지는 시점이 됐을 때 같이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던 애널리스트 보고서상의 가격들이 뭐 405, 410 이런 가격들은 그냥 충분히 다 장기적으로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이제 한 5년 뒤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성장 파일을 그려놓고선 봤을 때 이제 여러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죠. 네, 뭐 아마존도 있고, 뭐 그다음에 MS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분야 AI 붐을 타고선 클라우드 분야 매출 성장률로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오라클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 보여집니다. 그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기존 기성 클라이언트들을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도 지금 하나의 싸움의 척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기존 클라이언트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의 성장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MS나 뭐 그다음에 AWS 같은 기업들은 물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IT 기업이에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트래픽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AI 분야에서 트래픽이 막 증가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그 그래프가 막 갑자기 막 한 해에 100%씩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메타라는 기업이 뭐 5억 명이 쓰고 있는데 다음에 갑자기 10억 명이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유저가 이미 거의 맥스값까지 와 있는데 네. 더 증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오라클이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데이터량들이 다 대부분 정말 로우 데이터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네. 그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AI화로 다 돌리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AI를 관심 갖는 정도인데 벌써 이 정도 매출 캐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제 추후에 그 클라이언트들을 전부 다 AI 데이터화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네. 오라클이 가져올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5대 클라우드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들을 이기려면은 변수로는 뭐 알리바바나 완전 이제 중국 기업들 네. 그동안에 AI 분야나 뭐 클라우드 기업이 제대로 글로벌화를 못했던 그런 이제 중국의 몇 클라우드 정도나 이제 오라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지 성장률로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